예, 교육과 함께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어제 한번 또 노출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좀 교육과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앞부분부터 해서 노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심 종목이 나올 때에는 꼭 체크를 해두십시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 173개의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실하게 교육과 맞물리는 종목 몇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게 진행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별로 따진다면 신뢰도 3개짜리, 별 3개짜리의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밀집도 이해하기 부분인데요. 밀집도가 뭐냐? 말 그대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 구간에서도 수렴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튈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캔들로 놓고 따졌을 때 어떤 걸 배웠었죠? 도지 부분 배우셨죠? 도지. 도지라는 부분은 방향성을 모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라는 부분은 힘의 응축, 압축이라고 그랬는데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한 구간에서 이평선이 밀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한 매매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014년 3월 17일부터 해서 2014년 4월 8일의 기준이에요. 이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이평선이 몰려 있어요. 앞전 구간에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1선 이평선조차도 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안 횡보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 격언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횡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느 방향으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밀집도 구간을 잘 놓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깨져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밀려 떨어지면 그것은 관심권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시세, 장기 횡보 이후의 시세 이러한 부분은 접근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점진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상향되기 때문에요. 주 추세 구간에서 지지라인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추세 구간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니까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뭐지? 저런 종목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이 좀 많지는 않고요. 또 이평선이 그 정도로 밀집돼 있다라는 것은 장기간 횡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놓고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이 종목도 2조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도 노출을 해드렸어요. 언제? 지난 10강에서부터 12강 진행해 드릴 때 그때 기본적 분석 해드렸었죠. 그래서 업황 분석,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면은 무엇을 꼭 놓고 보시라 그랬어요. 항공주들 놓고 보시라 그랬죠. 그 구간에서 또 뭐까지 배웠습니까? 무엇까지? 수급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일단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안타깝게도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 이후에 반등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을 다시 밀집시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고맙다. 땡큐라고 소리를 지르셔도 돼요. 왜? 바닥에서부터 급반등으로 연출을 해줬는데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확대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을 밀집시켜줬다. 다시 얘기한다면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덜 됐겠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매집도 안 하고 막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래서 눌러줬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아주 지겹게 공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평선 위에서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서. 예? 이평선 위에서 눌러주면서 121선, 61선이 아직 돌려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배웠어요? 펀더멘탈. 예?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기본적 분석 짧게라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업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됐고 2. 수급 부분 여기 없습니다만 수급 개선 부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3. 뭡니까? 이평선 부분이 내려갔다가 돌려졌는데 단기 이평선부터 해서 상향이다. 중장기 이평선은 뉘어져 있지만
그 위에서 조정을 주고 있다. 움직이게 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평선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파른 추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수익을 단기 이평선과 역시 20일 중기 이평선만 가지고도 대응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기준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수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업과 동시에 볼 수 있는 종목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시가총액 4조 7천억짜리 종목을. 그죠? 그러면 이 종목도 일봉으로 이제는 놓고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막 우실 수가 있어요. 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앞으로는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종목을 또 언급을 드리면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교육기법 가지고 꼭 저점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밀집도 이해하기. 이 밀집도가 이 앞에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장기간 하락을 했어요. 역배열 상태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 돌려지면서 이평선을 모아버립니다. 모아버려요. 어떤 이유가 됐건 이평선이 모아졌어요. 모아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급등, 뒷부분에 급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여기서 또 잘라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맨날 밤새다 보니까 저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운받으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121선 위에서의 흐름이 나와요. 이평선이 그럼 완전히 수렴이 되고 향후에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평선은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다고 분명히 수업에 알려드렸죠. 수업 시간에. 어느 쪽으로 튀어졌습니까? 위로 튀어졌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처음에 위로 튀어졌을 때 야, 가팔라서 내가 못 잡았어. 맨날 얘만 볼 수는 없었어.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놓쳤어요?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21선하고 5일선만 놓고 보시더라도 중기 추세를 이걸로 잡고 5일선 부분에 매매 타임을 잡자. 혹은 그게 싫어. 그럼 바닥에서 잘 편입되셨을 때, 이런 때 편입이 잘 되셨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61선, 121선 가는데 왜 중간에 왜 정리를 하셔야 돼? 이럴 때 매매 좋으시면 정리하셔야죠. 이거 팔아서 뭐 사시게요? 이거 사실상 안 보여드리지만은 수급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급. 개인들만 물량 주구장창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펀더멘탈 부분, 실적 부분 개선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때에 파셨다면 다시 사셔야지 여기서. 그리고 단기 매매 굳이 안 하셔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났다. 다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큰 박스 주고 여기서 옆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물집돼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뭡니까? 이런 밀집 구간에서 잡아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벌써 예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상당 구간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매가 됩니다. 이 주추세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보시는데 60일선이 벌써 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조금 매매를 저 같으면 조금 멀리하고 관망을 하겠습니다. 왜? 충분히 수익 났으니까. 혹은 그 큰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맥점만을 잡아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맥점 포착하시는 방법은 지금 설명 못 드려요. 또 시간 길어지니까 녹화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이럴 때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앞서 컴투스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버려요. 이 앞에서부터 상승이 나왔겠죠. 120 주봉선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한동안 올라올 정도면,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는 관심권에서 솔직히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먹을 거 있다고. 컴투스 같은 종목 잡으면 되지. 그럼 이 종목을 왜 갖고 나왔냐? 여기서 이렇게 이탈됐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됐지만 다시 돌리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수렴됐죠. 이거 배우려고 지금 앞부분에 무진장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지겹도록. 이렇게 돼서 이 밀집도가 그냥 지금부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 밀집도가 뭐? 이러고 마실 텐데 앞에서부터 배워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제 20일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고 60일 거래선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밀집이 돼 있다는 건 기울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건 간에 밀집을 시켜놨어요. 밀집을 시켜놨는데 밑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돌려줬다는 겁니다. 돌려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이 금방 쉽게 따라오면서 정배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주봉이 긴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을 내줍니까? 이 수익을 내주는데 왜 여기서 편입을 못하세요? 편입하시는 방법이요? 알려드렸잖아요. 응?
5일선, 20일선 기준 잡으면 단기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5일선이 매매 기준, 이평선 위로 주가 올라오면 사고, 내려오면 팔고, 21선 기준 라인으로 추세 놓고 보고, 하나만 놓고 보거나 단기적으로 간단하게 5일선 올라오면 사고 팔고, 그러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 식의 교육을 해드렸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녹화방송 쭉 보시면은 이 이평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관점을 포착하고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써드려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밀집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떤 식으로 기울기가 나올까? 이 밑으로 나올까? 위쪽으로 나올까? 그리고 평행일까? 상향일까? 녹화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 평균 단가 기준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만큼 움직였을 때 향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다 합니다. 왜 못해요? 왜? 예?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요? 나중에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는 정배열 구간이 놓여지는 거는 여기죠? 그럼 주가는 벌써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드셔도 되겠지. 하지만 이 밑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벌써 21선이 돌려질 수 있다는 거는 밀집된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였고 121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인 5일선에서 우리가 매매 기점을 잡더라도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기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질 때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더라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차익 실현 이후에 매매하시는 방법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소문 다 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 어려우시면 녹화방송 꼭 보세요. 자, N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하니까 이 시간이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밀집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 구간 딱 놓여집니다. 이 역배열이잖아요. 여기는 밀집 딱 되면서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오르죠. 예? 이런 데서 왜 못 잡아요? 뭐가 무서워서? 이평선 벌써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잡았다면 여기서라도 잡으셔야지. 그 다음 이제 종목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신한주주예요. 이제는 종목 하나씩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그다음 녹화방송 또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실시간 참석지도 꼭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세요. 이거 놓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인터넷 은행이니 실적 악화니 특히 금리, 예? 중국의 지준율 인하니 이런 여러 가지 소수 의견들 때문에 은행주가 뭐 추세 하락이니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견고합니다. 우리 추세선 배웠죠? 추세선 배웠잖아요. 추세선 배우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움직일 때야. 월봉이라 좀 그렇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 뭡니까? 여기가 뭐예요? 미국 금리가 정확하게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예요. 228%가 적은 상승률입니까? 이 당시 기준에 시장 50% 올라올 때 220% 올라온 게 상당하죠? 지금 그렇다면은, 선생님 지금은 뭔데요? 지금은? 자, 보십시오. 개인 지분이 3,800만 주 약 8% 뺏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5만 원만 기준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평균 단가 만약 5만 원도 안 되겠지만은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지금 67%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이 8%예요. 75%, 76%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이만큼 또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평선 배웠잖아요. 이평선이 지금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월봉상의 이평선. 우리가 그럼 수업 배운 게 뭐예요? 수급, 펀드멘탈, 기본적인 분석, 금리 부분, 예? 다 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월봉입니다. 이평선 제대로 그려드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뭐 배웠어요? 밀집도 배웠잖아요. 밀집도 배웠는데 여기서 참 좋았어. 가다가 다시 밀어주면서 다시 밀집을 시켜놔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편입을 못 하시고 나중에 돼서 다 올라간 종목에서 어설픈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뒤늦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밀집도 구간은요, 밀집도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기울기라든가 이평선의 기울기, 매수, 매도 시점 이런 것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매수 사인, 매도 사인 이것을 잡아드리지 않았지만은 기존 녹화 방송 보시면 전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불TV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보강지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